소띠생 2022년 운세풀이 시간이죠. 자, 2022년은 이민년 호랑이 해죠. 흑호 검은 호랑이 해라고도 해요. 소띠생이 2022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첫 번째, 축인상생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겁살을 맞이한다. 2021년이 소띠생에게는 화개살이었죠. 이 화개살 다음에 겁살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죠. 2021년 소띠해를 경험했죠. 2021년 소띠해는 각축장이라고 했죠. 그 각축장이라는 것은 사회 변동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혼돈의 시간이고 결정은 되지 않는다. 그런 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2022년이 되면은 전문화의 시대로 들어가고 레벨과 등급이 나뉘어서 제품과 제도와 인물과 문화 시스템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소띠생이 2021년 화개살의 시간에서 2022년 겁살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2022년에 전문화의 세상으로 펼쳐지는 사회 상황, 겹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축인상생과 겁살의 시기는 내 주도권과 주변 주도권, 이 주변은 나의 상대일 수도 있고 사회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 주도권의 시속게임이 벌어진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소띠생을 이해할 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해하면 좋다고 했죠. 자, 소띠가 맡고 있는 영역, 시간의 영역은 어디예요? 새벽 1시 30분에서 3시 30분. 우리 몸이 재생이 되는 시간이죠. 회복이 되고 재생이 돼서 인시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몸을 꼼지락거리고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으로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환경 속에서도 한겨울 소환대한이 있어서 가장 춥고 냉습한 시간이죠. 자연의 모든 환경이 휴식을 취하는 것 같지만 열정적으로 맹렬하게 재생이 되는 시간이죠. 땅으로 따지면 어디예요? 갯벌, 간척지, 그다음에 휴경지, 우리의 자연 환경이 재생이 되고 있는 거죠. 재생과 회복의 터전이다. 우리 몸으로 따지면 뭐예요? 면역과 복구가 일어나는 터전이다. 우리 몸 구석구석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가장 중요한 축의 터전이란 말이에요. 이 에너지를 소띠생이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띠생은 어디에 있든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희생적이면서도 연결해주는, 만물을 싹 틔워주는 그 터전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축인상생이에요. 이 소띠생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와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의 연결고리가 가장 중요한데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의 상황이 축인상생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띠생에게는 축의 시간에서 인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이 에너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주는 축의 에너지 2021년이죠. 자, 이 에너지를 소띠생이 이제 화개살로 잘 넘어왔단 말이에요. 물론 화개살 시간은 이때 그 허점이 나타나서 질병 상황까지 가고 아직 회복이 안 된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1949년생, 1961년생, 1973년생 소띠생까지도 어떠한 증상이나 병명으로 나타나는 화개살 시기에 잘 나타난단 말이에요. 몸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것이 이제 2021년이죠. 이제 2022년에 호랑이 해로 넘어가는 거죠. 호랑이띠 해로 넘어가는 이 시점을 명리학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볼게요. 자, 소띠의 기본적인 운명의 흐름은 이제 삼합을 알고 계시면 더 좋은데 소띠의 삼합은 사유축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기본적인 운명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명리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생명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꽃이 피는 시간이 있겠죠.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모든 에너지가 땅 속에 파묻혀서 재생이 되는 시간이 있겠죠. 이렇게 3단계로 나눴을 때 이 부분은 이제 뱀띠가 맡는 거고, 이 부분은 닭띠가 맡는 거고, 이 부분은 소띠가 맡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역할을 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간으로 따지면 언제예요? 이게 이제 2021년이었죠. 여기에서 인묘진 요 3년간이 나타나죠. 요 3년간. 그 다음에가 뭐예요? 뱀이죠. 여기가 나타나잖아요. 뱀. 여기가 출발점이죠. 소띠생의 운명의 흐름의 출발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띠해와 뱀띠해 사이에 요 3년이 지나가죠. 요 3년의 시간이 겁재천이라는 거예요. 겁재천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첫 출발점이 겁살이에요. 이름이 조금 무시무시하죠. 자, 아까 여기 소띠생이 시간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죠? 재생의 터전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첫 출발점이 이제 호랑이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호랑이라는 것은 명리학에서는 터전 위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탄생한다. 새로운 에너지가 마구마구 탄생하는 건 아니죠. 어디에서 탄생해요? 터전 위에서. 그 터전 역할을 하는 게 어디예요? 소띠해. 그러니까 소띠생들은 맡은 역할이 뭐예요? 모든 생명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모든 생명의 터전에서 싹을 틔우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완전히 튀어나온 그 새로운 에너지를 호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호랑이는 누구한테서 출발한 거예요? 축이라고 하는 이 소띠가 상징하는 에너지의 터전 위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축이라고 하는 소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거쳐야 되죠. 그 터전 역할을 해주는 게 소띠생들이에요. 가장 고마운 에너지죠. 그래서 소띠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축의 위치에서 인으로 넘어가는 이 2022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띠생이 호랑이해로 넘어가면서 이 3년의 흐름이 나오죠. 이 3년의 흐름의 이 첫 출발점이 호랑이띠 해잖아요. 여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에너지에서 다른 에너지로 넘어가는 이 첫 출발점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명리학에서는 겁살이라고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용어를 준 거예요. 자, 한번 여기 볼게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렸어요. 소띠생이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연결고리, 터전이라고 했죠. 이 생명의 터전에서 나무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나무에다가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 이 흙의 에너지의 영양분이 이렇게 나무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에 이렇게 이제 영양분이 올라오면 파란색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이동을 하죠. 이게 이제 싹이 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축의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축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축의 에너지가 인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면 축의 주도권이 인으로 넘어간 거와 같은 거잖아요. 인이 축의 영양분을 뺏어 먹은 거하고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명리학에서는 겁살이라고 한 거예요. 이 축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하는 이 상황을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죠. 이 축이라는 파묻힌 에너지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 파묻혀 있잖아요. 감춰져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세상 바깥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겁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무시무시하지만 겁살 시기에 소띠생들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감춰져 있던 능력이 세상 바깥으로 드러난다. 축이 인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준다. 그래서 축인 상생이라고 해요. 축이 인을 무조건 생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축이 인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때문에 서로 생해주는 거예요. 그걸 상생이라고 해요. 상생. 그래서 축도 인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때문에 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간으로 따지면은 여기가 2021년이고 여기가 2022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띠생이 2022년에 호랑이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이동되는 거죠.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자기 자신의 이렇게 땅속에 묻혀져 있던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 자기 안에 계획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사회에서 해내는 거죠. 그래서 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살의 시기에 이름은 무시무시하지만
자,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소띠생이 호랑이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 탄생 쪽으로 흐름을 바꾸어주는 터전의 역할을 한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죠. 이제 나무가 그 에너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이파리 쪽으로 영양분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존재감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축인 상생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나무 쪽으로, 이파리 새싹 쪽으로 영양분이 이동을 했으니까 축의 입장이 우선이에요? 인의 입장이 우선이에요? 인의 입장이 우선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를 겁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역에서 새로운 인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 입장에서는 주도권이 이동된 거죠. 그거를 이제 겁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 이 그림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소띠생에게 2022년은 축인 상생의 시간이다. 생조시켜주는 그 과정이다 이거죠. 축 입장에서는 터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인으로 나오는 거죠. 나무로 따지면 새싹이 나오는 거죠. 나의 방향성이 외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띠 입장에서 보면은 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의 주도권이 변화를 일으키겠죠. 남을 이렇게 살려줘야 되는 시간이에요. 생조 과정 시간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자연계에서는 땅속 뿌리의 영양을 흡수시켜서 새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이 그 터전을 딱 잡고 있으니까 축이 주도권을 잡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상 변화에 휘둘린다. 세상의 변동 상황에 이제 축에 있을 때는 뭐 바람이 불든 뭐 눈이 내리든 비가 내리든 여기는 터전이 되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으로 넘어갔으니까 바람이 불면은 뭐 이파리에 상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변화에 휘둘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상황에. 바깥으로 나와서 좋은 점도 있지만 세상 변화에 휘둘릴 수가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겁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 단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겁탈당한다, 주도권 싸움에 휘말린다,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 겁살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자, 그런 말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 축인 상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소띠생의 역할이 자연계로 비유하자면 이 터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양분이 가장 풍부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에너지가 녹아서 싹이 트기 가장 좋은 상태, 거기가 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축 자체만으로는 싹을 틔울 수는 없어요. 소한대한 가장 추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한습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얼음이 얼어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그래서 이 영양분을 바깥으로 뽑아내줄 어떠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이 언제예요? 1년으로 따지면 입춘이죠. 입춘. 나무의 쌍눈이 눈을 벌써 이렇게 뱉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12년의 흐름 속에서는 여기가 뭐디예요? 호랑이 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2022년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띠 입장에서는 이 역할을 맡고 있는데 시간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이 에너지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2022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축인 상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소띠생이 이 터전을 만들어 줬는데 이제 어디로? 인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서 내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축 입장에서는 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인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계획했던 거, 자신만의 노하우, 아이템 이런 것들을 세상 바깥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새로운 사업 품목을 잡아서 이제 그걸 세상에 유통시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명리학에서는 여기 보세요. 겁살시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겁살시기. 이 축의 위치에 있다가 인으로 나오면 세상의 환경에 휘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겁탈당하는 상황. 겁탈당한다는 것은 사기꾼을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변동. 여기는 이제 축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변동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죠. 축이 인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변동에, 사회 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 아이템은 너무 좋은데 사회 변동에 따라서 내 아이템이 완전히 파묻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축의 아이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축이 2021년 화개살을 지나갔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세상의 사회 변동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경고하는 거죠. 겁살 시기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소띠생들을 나이대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축인상생과 겁살 시기를 2022년에 맞이하잖아요. 소띠생에게 2022년은 축인상생을 통해서 남을 생존시켜줘야 되죠. 그 다음에 자신은 겁살의 시기로 들어가죠. 자, 1949년생 기축년 소띠생들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나 업무적으로 세력을 이루었던 분들, 협회, 회원 이런 분들이 이 소띠생에게 권한과 임명권을 줄 수 있다 이거죠. 어떤 역할, 자리를 준다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이 사람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어떤 자리를 맡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 좋은 거죠. 그런 건 좋은데 세상의 변동에 휘말리는 자리는 가지 말아라 이거죠. 나에게 권한, 임명, 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역할이 주어지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을 받는 부분에서는 좋은 건데 이제 그 역할이 이제 사회적인 변동 속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자기의 이제 재물, 재산이죠.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죠. 주변에 사기꾼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거죠. 겁살의 해에는 겁탈당할 수 있다. 그 접근하는 그 사기꾼들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61년 신축년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업무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에서 자기가 이제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방향성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 여기에서도 사회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은 조심해라. 겁살 시기는 겁살의 주도권이 소띠에게 있어요? 사회에 있어요? 주변과 사회 상황에 있다는 거죠. 사회 상황의 변동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22년이 전문화의 세상이지만 그렇게 안정된 사회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민년이라는 것은 호랑이 해는 항상 변동 상황이 있다는 거니까 이 변동 상황에 소띠생의 업무 내용이 이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방향성으로 방향을 바꿨을 때 그것이 이제 사회 변동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겁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겁살 시기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축년생이 축인상생으로 들어가죠. 축인상생으로 들어가니까 내 터전에서 인을 상생시켜야 되니까 누군가를 살려줘야 되고 살려내는 그 역할을 맡게 되더라. 거기를 이제 축인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2022년이라는 거죠. 자, 소띠생 1973년생과 1985년생은 이제 인생의 황금기예요.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시기라고 보셔야 돼요. 역시 소띠생이 2022년을 맞이하는 것에서 이제 축인상생이 오죠. 축인상생이 오고 겁살이 온다는 것은 이 30대에서 50대에 축인상생과 겁살의 시기가 온다는 것은 자신이 터전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이 시기에 자,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결혼과 재혼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겁살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 새로운 품목, 그다음에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다. 사업의 변경을 시도하는 시간이다. 축인상생은 이제 아셨죠?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키워주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역할을 맡아서 주변을 살려줄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소띠생에게 2022년은 겁살 시기라는 거죠. 나의 능력이 사회에서 드러나면서 사회 활동에서 그 영역을 자신이 장악하면서 재물을 획득하는 그런 좋은 일도 있지만 문제는 사회 변동이 될 때
그 변동 품목에서는 내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재물을 빼앗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겁탈당할 수 있다. 2022년에 사회 변동에 영향을 받는 그런 품목은 제외시켜라. 이 사업 품목에서 제외시켜라 이거죠. 지금 당장 좋다고 해서 덜컥 시작하지 말아라 이거죠. 1997년생 이제 20대 중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겁살 시기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축인 상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새로운 인생 행로가 생기면서 더 좋은 역할을 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할 부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때 뭐예요? 프로포즈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소띠생이 터전이 되니까 그 결혼 생활로 들어간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겁살 시기와 축인 상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싹을 틔우는 시간이다, 화초를 키워주는 시간이다. 자기의 수고로움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남을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겁살 시기와 축인 상생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1997년생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회 변동 상황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는 게 가장 좋다.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아라 이거죠. 그리고 남을 키워주는 봉사활동이나 교육활동, 자기 부모님이나 가족을 보살피는 이러한 활동은 아주 좋다. 자, 소띠생이 2022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축인 상생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행로를 개척하고 어떠한 새로운 역할이나 자격을 위임받는다. 자신이 그동안 노하우로 갖고 있던 거, 그다음에 자신의 전문 분야, 이러한 분야에서 직책을 맡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확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겁살 시기를 항상 생각해야 되죠. 겁탈당할 수 있다. 자신의 노력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자신의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변동이나 주변 변동에 의해서 내가 휘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겁살이 뭐가 되지 않도록, 겁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겁살의 가장 좋은 점은 역할을 위임받고 그동안의 나의 재능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나와 연관되지 않은 분야까지 확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 소띠생이 2022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축인 상생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겁살의 시간을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